예, 이번에는 그 포토샵 CC 2017을 우리 컴퓨터에 한번 깔아 볼 건데요. 설치를 해 볼 거예요. 그 설치를 하기 전에 우리가 그 컴퓨터가 어느 정도가 돼야지 설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제대로 그 사용이 가능한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인텔이 있고 그 AMD 셀룰론이 있어요. 그 요즘은 이제 그 CPU가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많이 쓰는 게 우리 사람들 보통 보면은 그 핸드폰을 쓰면 갤럭시도 쓰시는 분이 있고, 보통 보면 뭐 LG 뭐 G 시리즈 뭐 G5 GT10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거 하나의 제조사의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텔이라는 회사가 있고 AMD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인텔은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의 한 삼성전자쯤 되는 거고, A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LG전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인텔을 많이 쓰시죠. 요즘은 뭐 인텔 코어, 쿼드 코어 정도 많이 쓰시고요. 보통 이제 64비트 프로세서를 많이 쓰십니다. 이 뒤에 보시면은 이거 2GHz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클럭 수예요. 속도예요. CPU의 속도를 나타내는 건데, 요즘은 뭐 쿼드 코어 정도 되면은 다 그 CPU가 그 뭐 보통 쿼드 코어 정도 되면은 뭐 3.5, 3.7 많이 나오는 거는 3.9까지 나오는 3.9 GHz까지 나오는 그런 아주 고사양 그 CPU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 쓰시면 됩니다. 요즘 뭐 CPU도 가격이 많이 저렴해져 가지고 보통 그냥 요 정도 하면은 한 3.5나 3.7 정도 쓰시면 아주 우수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깔려 있는 OS는 일단 윈도우 7 이상은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윈도우 7 초창기 처음에 나온 거는 그 그 로우 파일이 그 지원이 안 됩니다. 미리 보기 썸네일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서비스 팩 1 이상이 돼야지 그 로우 파일을 썸네일로 보여주거든요.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안 보여주면은 브릿지로 모양 보면 되지만은, 그래도 이게 구동이, 그리고 서비스 팩이 1 이상 되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요즘 컴퓨터 사면은 거의 다 보통 이제 설치하는 게 그 윈도우 10이에요. 윈도우 10. 쓰기도 편하고, 또 특히 포토샵 CC 2017은 윈도우 10을 많이 이렇게 따라 했어요. 그 초창기 화면이라든가 스플릿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다 윈도우 10을 많이 따라했기 때문에 호환성이 윈도우 10하고 최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램이라는 건데, 램이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서재에서 책상에다가 그 책장이 있고 책상 위에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서재를 비유한다 그러면은 램이라는 것은 책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재에 있는 책상. 그러니까 모든 이제 우리가 읽을 거, 공부할 거, 뭐 이제 이렇게 숙제할 거, 뭐 이렇게 테이블이 크면은 클수록 많은 책을 꺼내 놓을 수가 있겠죠. 적으면은 뭐 조그맣단 책상에는 책에 여러 권을 못 꺼내 놓겠죠. 뭐 땅으로 떨어지고 이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게 이제 2기가 정도 램이 있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2기가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 건장한 2기가 있으면 설치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제대로 사용은 못합니다. 포토샵을 제대로 사용하려 그러면은 8기가 이상 정도 돼야 되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그 지금 적정 우리가 제대로 뭐 컴퓨터를 좀 빵빵하게 돌리려 그러면은 8기가 이상, 16기가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32기가까지, 요즘은 그 메모리 카드가 8기가 단위로 나오거든요. 8기가 단위가 한 개에 한 4만 얼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4개를 꼽을 수 있는데, 보통 그게 메모리를 끼울 수 있는 슬롯이 4개예요. 보통 그 메인보드에 4개를 끼울 수 있는데, 4개를 다 끼우면은
48이 32, 32기가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아주 빵빵한 거고요. 컴퓨터도 뭐 엄청 빠르고 포토샵도 너무 잘 되죠. 일단은 포토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 하드 용량이에요. 하드 용량. 하드 용량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거 지금 이 자원 그 재원들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어도비 회사에서 도움말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도덕책이죠. 도덕책.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도덕책에 쓰여 있는 대로 뭐 인생이 그래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기준을 얘기해 준 거예요. 최소 사양. 이 정도는 최소한 돼야지 설치는 된다. 설치만 되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기능의 100% 기능은 얘들이 감당을 안 해줘. 그렇기 때문에 32비트는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포토샵 CS6나 CS5 있잖아요. 이런 거 쓰시고 포토샵 CC 정도 돌리시려고 그러면은 64비트 무조건 64비트 설치하시고요. 3.1기가 가지고 설치만 가능합니다. 사용 불가능하겠죠. 나중에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포토샵 보정을 해 나가다 보면은 그 기록이 작업 내역이 다 쌓여 있어요. 뭐 지우개로 지워왔다, 뒤돌아갔다, 뭐 필터를 썼다, 뭐 글씨를 적었다, 이게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런데 31기가 같으면은 금방 다 차버려요. 그걸 이제 다 차버리면은 그걸 스크래치 디스크가 램에서 쓰고, 이제 그거 모자란 부분은 램에서 모자란 부분은 스크래치 디스크라는 데서 하드에서 끌어다 쓰는 건데, 빌려다 쓰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서재 얘기를 비유로 들었잖아요. 이제 램이 책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하드 디스크는 뭔가 하면은 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장. 내 서재에 책장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책을 많이 꽂고 적게 꽂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읽었고 공부할 거는 책상 위에 올려놓는 거는 책상은 램이고, 지금 당장 작업하는 거는 램에다가 책상 위에 쭉 피놓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장하는, 오늘 내가 이건 보고 다음에 봐야지 하고 꼽아 놓는 거 책장이 하드디스크예요. 하드디스크가 적으면은 책을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또 책장을 구입해야 되겠죠. 이제 책장이 다 차면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드디스크가 만약에 다 차버리면은 또 다른 하드디스크를 사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메인보드 하고 케이스하고 컴퓨터 케이스 있죠. 케이스에 따라서 틀린데, 보통 보면은 하드디스크를 2개 정도, 3개 정도는 다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하드디스크가 좀 쌉니다. 3테라, 4테라 정도 돼도 10만원 미만이면 사니까, 뭐 컴퓨터에 들어가는 하드디스크는 굉장히 쌉니다. 외장 디스크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거는 소형화됐고 이랬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싼데, 컴퓨터에 안에 들어가는 하드디스크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렴하니까 한 3테라짜리 이 정도는 넣어 놓으시면은 나중에 여유있게 한 몇 년 동안은 그냥 잊어먹고 쓰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사실 메인보드에 딸려있는 내장 그래픽 카드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는 포토샵 CC가 나오면서 픽셀 유동화, 내용 인식, 3D 작업, 뭐 그 다음에 비디오 작업, 이런 게 포토샵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하려 그러면은 비디오 카드가 그래픽 카드나 비디오 카드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장 그러니까 별도의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메인 보드에 딸려 있는 내장 번들 그래픽 카드로 다 커버가 됐었는데, 이것만 램만 좋으면은 다 커버가 됐었는데,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이 그래픽 카드가 지원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능들 때문에 픽셀 유동화, 내용 인식, 3D, 비디오 기능,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꼭 그래픽 카드를 하나쯤은 비싼 거는 말고라도 한 10몇만 원짜리
좀 저렴한 것들 괜찮은 걸 GT 요번에 그 울산 사는 모 회원이 그 이제 4K 모니터를 사면서 비디오 카드를 다른 걸로 이제 바꿨다고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GTX 1060 정도 되는 거 1060 정도 되는 거 그 뭐 한 15, 16만 원 주고 샀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최상급인데 그 정도면 되면은 게임도 아주 잘 되고 하는 그래픽 카드가 그 정도면 되면은 포토샵 날라댕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그 1024에 768 정도만 지원을 하면 되는데 보통 보면은 요즘은 그냥 그 고해상도 사진을 조금 이렇게 보여가지고는 안 돼요. 선명하게 보려고 하면은 그 HD 풀 HD가 1920이거든. 1920 가로 그 다음에 1080 곱하기 1080인데 그 정도는 돼야지 사진이 디테일이 살고 보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오픈GL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상당히 이 정도만 되면은 다 따라오는 거 부수적인 거니까 특별히 그 다른 거는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인터넷 연결 및 등록이에요. 옛날에 포토샵 CC나 뭐 CS5 옛날에 인터넷 포토샵 CS5, 6 이런 것들은 인터넷이 없어도 그냥 컴퓨터가 컴퓨터 안에서 포토샵을 이렇게 작동이 됐는데 요즘은 인터넷이 작동이 안 되면은 클라우드 서비스다 보니까 온라인 서비스예요. 연결해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이 안 되면은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 인터넷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그 정식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어도비 회사에 요거 꼭 유념하시고요. 이제 밑에도 요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3D 기능은 그 비디오 카드 램이 그 512메가 미만 32비트 플랫폼에서는 컴퓨터에서 비활성화됩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64비트 돼야 되고 그 비디오 카드 램이 최소한 2기가 4기가에서 8기가 정도 요즘은 한 12, 3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만 끼워도 비디오 카드가 보통 램이 보통 한 그 16기가 18기가 16기가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가격을 대충 뽑아보니까 얼마 정도 나오는가 하면은 한 120만원, 130만원 정도. 모니터 제외하고 본체를 만드는데 한 그래도 컴퓨터를 조금 돌릴 수 있겠다. 새로 맞추면은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인터넷 보면은 왜 다나와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좀 우리나라 인터넷 최저가로 해가지고 한 뽑아보니까 그래 뽑아보니까 한 120, 30만원 정도 선 같으면은 한 뭐 컴퓨터 한 5년 정도는 최소한 3년 이상은 잊어먹고 삽니다. 그냥 조금 투자를 더 하시면은 한 160, 70 정도 주시면은 빵빵하게 한 5년 동안은 뭐 그냥 잊어먹고 살죠. 사진생활 멋지게 하고 포토샵 빵빵하게 돌아가고 이제 뭐 게임 같은 것도 간단한 뭐 아주 간단한 게 아니죠. 아주 리니지 같은 것도 잘 돌아가죠. 이 정도 같으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 정도 사양은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사실 맥한테는 맥을 못 춥니다. 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은 뭐 제가 드릴 수가 없네요. 그리고 뭐 맥 쓰시는 분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박일 강사님이 맥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묻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우리 박일 강사님한테 맥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노트북도 맥 쓰시고 지금 이 자료 만든 것도 맥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하고 조금 틀리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컴퓨터도 사고 다 했으니까 이제 그 포토샵 CC를 한번 설치를 직접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 링크를 누르면은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누르지 말고 한번 눌러볼까요? 그냥 누르지 말고 이렇게 가면은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런 화면이. 이런. 이제 포토샵 어도비 회사 포토샵 설치하라고 하는 초기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무료 시험 버전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세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따라오죠. 이런 창이 이제 대화 상자가 뜨는 거예요.
이런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팝업창이라 그러기도 하고 대하상제라 그러기도 하고 수시로 자꾸 바뀌는데, 대하상제나 팝업창이나 같은 얘기예요. 예, 이게 같은 얘기인데 강사마다 좀 틀리고 사람마다, 저는 또 어떨 때는 대하상제라고 그랬다가 어떨 때는 또 대하창이라 그랬다가 안 그럴 때는 또 팝업창이라 그랬다가, 저 순간적으로 그때그때 조금 틀린데 맨 같은 말이니까 저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이제 대하상자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무료 버전 설치를 이렇게 하는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보자라고 적으세요. 초보자라고 적으면은 그 이제 요거 탭을 딱 누르면은 초보자 있고 뭐 숙련자 있고 이러는데 초보자로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아이디가 있으신 분은 바로 그냥 아이디 이렇게 로그인 하시면 되고, 아이디가 없거나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새로 하나 만드세요. 그냥 이거 찾으려 그러면은 힘드니까, 찾기도 힘들고 한번 등록됐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뭐 이거는 또 아이디가 등록됐다 그러고 새로 하나 만드세요. 아직 그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잠깐만요. 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아이디를 만드는 창이 뜨는데, 이름하고 성명하고 이렇게 주고 이메일, 자주 쓰는 이메일 주소 하나 적으시고 암호 만드는 거예요. 뭐 대한민국 생일을 이 정도는 다 하시고 지금 등록을 누르시는 거예요.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포토샵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맨 처음에 쓰시는 분들은 이제 무료로 공짜로 한 번씩 서버를, 이제 마트 가면은 맛보기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고기 구워가지고 이렇게 한번 드셔보고 가세요, 이런 것처럼 어도비사에서 또 맛배기로 보여줍니다. 옛날에는 그 포토샵 CC 처음 나왔을 때는 작년 초기까지인가 30일을 맛보기를 보여주더만은, 요즘은 뭐 사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지, 얘들이 배짱이 늘어가지고 그런 건지, 배짱 장사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7일간으로 줄였습니다. 30일에서. 그래서 일단 시험 버전을 이게 이제 우리가 앱이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이제 핸드폰에서 앱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요즘은 그 PC에서도 앱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애플리케이션이라 그러죠. 그거를. 네, 그걸 줄여서 앱이라 그러는 거예요.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하는 거예요. 앱이라고 해서 뭐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들 있는데, 옛날에 그 프로그램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그거를 요렇게, 요게 보시면은 시험 버전 다운로드 요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세트예요. 다 같이 다운 받으세요. 이제 그 설치를 뭐 이제 클릭을 누르면은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다음 그 다운로드 받기 전에 그 이제 그걸 적으래. 자, 다음 몇 가지를 주의를 해야 돼요. 계정이 있잖아요. 계정이란 말이 그 어도비에 그 저기 아이디가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 컴퓨터에 설치 권한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그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그 비밀 락 걸어놨으면은 또 설치 프로그램에 락 걸어놨으면 안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익스플로러나 안 그러면 크롬, 파이어박스, 안 그러면은 뭐 이런 그 사파리라든가 OS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윈도우를 많이 쓰고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은 그 익스플로러를 한국 사람들은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미국 사람들은 파이어박스라든가 안 그러면은 크롬이라든가 이런 거 사파리도 많이들 쓰세요. 나중에 저는 사파리도 써보고 뭐 이렇게 써봤는데 크롬이 좋더라고요. 크롬이 좋아가지고 빠르고 익스플로러보다도. 그런데 금융거래나 쇼핑몰에서 결제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는 익스플로러예요. 두 개 다 한꺼번에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제하고 이러는 것들은 익스플로러에서 하고, 그냥 검색하고 보는 거는 크롬에서 하고, 뭐 두 가지 다 설치해 놓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정도만 하시면은 뭐 방화벽 같은 거는 나중에 설정해서 풀면 되니까 설치해 가면서 요 정도만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 다운로드를 이렇게 앱이 다운로드가 되고 나면은 이게 이제 포토샵을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포토샵 설치를 위한 앱이 깔리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게 준말이거든요. 그 CC가 이게 준말이에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클라우드는 구름, 크리에이티브는 창조적인 구름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새로운 이게 센세이션한 새로운 바람이에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요즘은 거의 다 보면은 설치는 거의 없고 요즘은 거의 다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온라인형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제 그거 앱을 다운받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운받고 여기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뭐 시험판 이제 여기 앞전에 요 나오기 열기 전에 이거는 지금 설치된 화면인데 설치하기 전에 요렇게 뭐 시험판 사용 요렇게 해가지고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다 된 거예요. 지금 요 네 가지가 한 세트예요. 네 가지 포토샵, 라이트룸, 브릿지, 그 다음에 카메라 라우 요렇게 네 가지를 받는 거예요. 요게 한 달 쓰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11,000원. 뭐 옛날에 580만원, 600만원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엄청 저렴해진 거예요. 목돈 주고는 못 사죠. 사진 취미생활 하는데 그 돈이면 카메라가 고급 카메라가 한 대인데 그 렌즈 하나 하고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안 그래요? 옛날에도 저도 비판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그 포토샵 CC 되면서 내가 커피 한 잔 덜 먹고 담배 세 갑이네요. 담배 세 갑, 커피 세 잔. 그러니까 그거 아끼고 내가 사진을 조금 더 잘 만들겠다는 그 생각으로 그냥 유료 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도 못 줄였고 커피도 못 줄였습니다. 뭐 다른 앱들도 이렇게 있는데 시험 사용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어도비 회사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죠. 인디자인도 아주 막강한 거고 일러스트로 이것도 들어보셨죠? 예. 에크로밧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는 공짜로 많이 쓰고 있지만 이런 것도 있고 유료로 사용하면 더 좋은 기능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 뷰어 정도로만 아크로밧을 쓰죠.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프리미어 프로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이거는 우선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7일 동안 썼어요. 마음에 들어요. 포토샵 CC를. 그래 마음이 드는데 그러면 유료를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전환을 하면은 어떻게 전환을 하느냐. 자, 한번 알아볼게요. 처음에 로그인을 일단은 하세요. 로그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플랜을 쓸 때 내 계획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뭐 다달이 결제할 건데 뭐 약정을 몇 년 할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약정을 1년 단위로 하면은 11,000원이고요. 다달이 계약하면 2만 얼마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1년으로 1년 이상을 약정을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지금 구매 요렇게 아까 앱에서 이렇게 뜨죠. 만료 기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뜹니다. 뜨면은 지금 구매 단추를 눌러 가지고 구매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걸 누르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어떻게 살 거냐, 너는 뭐 하는 놈인데 뭐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쓸 거냐 물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 쓰는가에 따라서 가격도 틀리고 또 그렇습니다. 자, 아까 약간 말했다시피 나는 포토그래피다, 사진을 주로 보정할 게다 그러면은 11,000원짜리라는 거예요. 연간으로 내가 매월 결제를 하겠다 하면은 다달이 1년을 내겠다 하면은 11,000원에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라이트룸하고 포토샵하고 이제 브릿지하고 ACR하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다른 기능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가장 큰 게 뭐 23,000원짜리는 뭐가 이제 더 들어가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포트폴리오 할 수 있는 웹사이트 이거 다 있어요. 이제 글꼴 폰트를 몇 가지 더 주고요. 클라우드 그러니까 우리 엔드라이브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20기가를 더 주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너무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 공짜로 주는 것도 많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11,000원짜리 하나 구매해가지고 다달이 그 결제 카드로 비자 카드나 아니면은 그 저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자 카드나 마스터 카드만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에 대해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일단 설치를 잘 하시고 교육에 오셔야지 그래도 몇 시간을 버시는 거예요. 자, 한번 다들 도전해 보시고 설치 하다가 안 되면은 또 우리 밴드의 질문방에도 올려주시고 안 그러면은 제게 전화나 박일 강사님한테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